세상의 모든 축구 이야기 풋볼 살롱입니다. 오늘은 축구토토 승무패 11회차에 들어온 EPL 라리가 14경기 현미경 분석 및 최종픽 공유로 인사를 드립니다. 지난 승무패 10회차에서 1등 적중자가 나오지 않으면서 이번 11회차 같은 경우에는 1등 상금이 누적으로 2번이 이월이 됐습니다. 약 16억 원이 이월이 됐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분들께서 구매를 염두에 두고 계시고 풋볼살롱의 현미경 분석, 경기력 분석을 기다려주고 계신데 주중에 이미 현미경 분석을 한 차례 진행을 했기 때문에 자료 취합 시간이 굉장히 촉박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풋볼살롱은 이번 대박 회차에서 풋볼살롱 구독자 여러분들의 적중에 보탬이 될 수 있는 양질의 자료와 분석을 최대한 빠르게 취합을 해왔기 때문에 경기력 분석을 잘 들어보시고 나만의 조합픽을 만들어 보신다면 좋은 결과가 있으시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다만 살롱 코멘트를 제가 장황하게 텍스트를 칠 시간은 없었기 때문에 이번 11회차 현미경 분석 살롱 코멘트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말로써 살롱 코멘트를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프로토 3무, 2무 적중 내역은 풋볼살롱이 어제 화요일에 풋볼살롱 멤버십 킹 등급 회원분들에게 직접 조합 및 구매를 해서 공유를 드린 적중 내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3무 조합 33.2배 그리고 2무 조합 9.6배가 적중이 되면서 많은 풋볼살롱 유튜브 멤버십 킹 등급 회원분들이 이번 승무패 10회차를 앞두고 총알을 두둑하게 장전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풋볼살롱 유튜브 멤버십 킹 등급으로 가입을 하시면 매회차 풋볼살롱이 직접 조합 및 구매를 하는 양질의 프로토 3무, 2무 조합을 공유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2월 달에도 이렇게 굉장히 많은 적중 내역들이 나오면서 많은 풋볼살롱 멤버십 킹 등급 회원분들이 탑승을 하셔서 3무, 2무를 통해 프로토에서 유의미한 수익을 가져가셨기 때문에 풋볼살롱 유튜브 멤버십 킹 등급으로 가입을 하시면 양질의 프로토 조합, 무자비 조합을 공유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프로토뿐만 아니라 풋볼살롱 유튜브 멤버십 킹 등급으로 가입을 하시면 풋볼살롱이 현미경 분석 동영상에서 말씀을 드리는 승무패 공통 최종픽보다 구매 금액과 폴더 수를 줄인 압축 추가 조합픽도 승무패에서 받아보실 수 있기 때문에 프로토와 승무패에서 양질의 조합픽을 한 번에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프로토 83.9배 적중 내역은 풋볼살롱 유튜브 멤버십 킹 등급 전용 네이버 카페에서 활동을 하시는 제야의 고수분께서 직접 조합 및 구매를 하신 다음에 카페에 공유를 하신 다음에 적중이 된 내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풋볼살롱 유튜브 멤버십 킹 등급으로 가입을 하시면 네이버 전용 카페에서 제야의 고수분들이 공유를 해주시는 양질의 프로토 조합픽도 추가적으로 공유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2월 달에도 83.9배를 비롯해서 40.3배, 90배, 71.8배 등 굉장히 많은 적중 내역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풋볼살롱 유튜브 멤버십 킹 등급으로 가입을 하시면 풋볼살롱의 프로토 승무패 조합픽 뿐만 아니라 풋볼살롱 네이버 카페에서 활동을 하시는 제야의 고수분들의 양질의 프로토 승무패 조합픽도 추가적으로 받으실 수 있는 혜택이 있습니다. 풋볼살롱이 추천을 드리는 토토부장 채널에서는 농구와 야구 시즌에 농구 승호패 그리고 야구 승리패 분석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농구가 한창 진행 중인 가운데 토토부장 멤버십으로 가입을 하시면 농구와 야구에서 양질의 프로토 조합픽을 받아보실 수 있기 때문에 토토부장 채널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양질의 농구 승호패, 야구 승리패, 그리고 프로토 조합픽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승무패 11회차 현미경 분석 2부 첫 번째 경기는 8번 경기로 들어온 알라베스 대 마요르카의 경기입니다. 저는 알라베스의 단통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투폴 추천으로는 승무, 무승부까지 받쳐보실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현미경 분석 1부를 보지 않으신 분들은 화면 위로 올라가는 링크를 클릭을 하시면 1번부터 7번 1부 분석을 먼저 시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알라베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분위기가 좋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라리가 7경기에서 3승 3무 1패에 굉장히 호성적을 보여주고 있는 알라베스이고 확실히 홈에서 5승 2무 5패로 원정에서의 2승 5무 6패보다 홈발을 받는 것이 알라베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마요르카 상대로는 상대 전적이 좋지 못했는데 지난 12월 달에 마요르카 원정에서도 0대0 무승부에 그쳤던 알라베스이고 마요르카 상대로 최근에 4경기 1무 3패에 빠져 있기 때문에 이 마요르카가 알라베스의 천정 면모가 조금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에도 제가 알라베스로 가는 이유는 최근에 라리가 7경기 3승 3무 1패 상승세에다가 알라베스의 주포 공격수인 사무 오모로디온 선수가 리그 4경기 4골로 좋은 골 감각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 왼쪽 측면 자원인 리오아 선수 역시 나쁘지 않은 컨디션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알라베스가 홈발을 받을 수 있는 경기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반면에 마요르카 같은 경우에는 홈과 원정 기록을 비교를 해봤을 때 홈에서 3승 7무 3패, 원정에서 1승 4무 7패로 확실히 마요르카는 원정에서 기복이 상당히 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마요르카가 이번 경기에서는 주전 측면 수비수 마페오 선수가 부상으로 결장이 되고 이 주전 중앙 수비수 레일로 선수와 수비자원 반더 헤이덴 선수가 모두 퇴장 징계로 결정이 되기 때문에 이 수비적인 공백이 우려가 되는 마요르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장신 공격수 무리키 선수가 부상에서 돌아온 마요르카이지만 이 무리키 선수가 부상 이후에는 7경기 한 골로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또 다른 공격 원투펀치라고 할 수 있는 프라츠라는 공격수 역시 최근에 마요르카가 리그 11경기 무득점 침체에 빠져 있기 때문에 이 마요르카의 주포 공격자원들의 골 감각이 굉장히 떨어져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이 마요르카가 라리가에서 무승부가 11차례로 두 번째로 무승부가 많은 팀이기 때문에 최다 무자비 2등 면모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마요르카라는 팀은 세트피스 득점이 8골로 라리가에서 두 번째로 많은 세트피스 득점을 올리고 있는 팀이고 제공권 측면에서도 마요르카가 오사수나 다음으로 뛰어난 제공권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마요르카가 특유의 롱볼과 세트피스 그리고 제공권을 활용한 뚝배기 세트피스 한 방이 강력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알라베스 같은 경우에는 올 시즌 세트피스 실점이 딱 3골로 이 세 번째로 적은 세트피스 실점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마요르카의 최대 강점이라고 할 수 있는 세트피스 상황에서 알라베스가 은근히 수비력을 보여준다면 최근에 기세가 좋은 알라베스가 꾸역승은 거둘 수 있는 경기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8번 경기는 알라베스의 단통 승리로 가는데 이 마요르카의 무자비 면모와 알라베스 천정 면모까지 고려한다면 이 무승부 정도는 충분히 받쳐볼 수 있기 때문에 투폴 추천으로는 승무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번 경기는 아스날 대 뉴캐슬의 경기인데 아스날의 단통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기도 투폴 추천으로는 승무, 무승부 이변까지는 받쳐보실 것을 권장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스날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연승을 달리다가 직전 포르투 원정에서 극장골을 내주고 0대1로 패배를 당했기 때문에 상승세가 한풀 꺾였습니다. 또한 포르투 원정을 갔다 왔기 때문에 체력적인 누수가 있는 아스날이고 최근에 뉴캐슬을 상대로 1승 1무 2패 열세에 빠져있는 아스날이기 때문에 확실히 뉴캐슬이 복병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올 시즌 첫 맞대결에서도 아스날이 뉴캐슬 원정에서 0대1로 패배를 당했던 좋지 못한 기억이 있기 때문에 아스날의 체력 누수까지 고려를 한다면 이 뉴캐슬에게 상당히 고전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뉴캐슬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모든 대회 3경기에서 3승 2무 무패를 달리고 있지만 이 4경기에서 9실점을 당하면서 여전히 불안한 수비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뉴캐슬이 고무적인 것은 최근에 부상 여파로 빠져 있었던 주전 공격수 이삭 선수가 복귀 가능성이 있다는 현지 언론의 보도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뉴캐슬이 이삭 선수가 복귀가 된다면 최전방에서 골 결정력이 기존보다는 살아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뉴캐슬이라는 팀도 올 시즌 프리미어리그에서 세 번째로 홈발을 많이 받는 팀이기 때문에 원정에서는 기복이 상당히 심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뉴캐슬이 홈에서는 8승 2무 3패의 좋은 성적을 보여주고 있지만 원정에서는 3승 2무 7패로 굉장히 기복이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홈에서 9승 2무 1패 극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아스날 상대로 상당히 원정에서 경기력 기복을 보여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다만 제가 뉴캐슬 무승부까지 투폴로 추천을 드리는 이유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뉴캐슬의 에디아우 감독을 상대로 아스날의 아르테타 감독이 통산 전적이 3승 2무 2패로 굉장히 팽팽했었다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이 경기도 팽팽한 무승부의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경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스날의 체력 누수와 더불어서 뉴캐슬의 주전 공격수 이삭 선수의 복귀 가능성까지 고려를 한다면 이변 픽으로는 무승부까지 추천을 드리면서 그래도 9번 경기는 아스날의 단통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0번 경기는 알메리아 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경기인데 이 경기는 승패로 가르면서 알메리아 쪽 이변을 과감하게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메리아가 리그 25경기 기준으로 8무 17패로 라리가에서 유일하게 1승도 없는 팀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1승을 하는 타이밍이 올 것이라고 생각이 된다는 점에서 이번 경기 역시 알메리아의 이변을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는데 나름의 근거가 있는 이변 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같은 경우에는 이번 경기 핵심 플레이메이커 그리즈만 선수가 발목 부상으로 결장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그리즈만 선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에서 기회 창출을 가장 많이 하고 있는 선수이고 이 공격 포인트 역시 17개로 가장 많다는 점, 그리고 지난 알메리아와의 첫 맞대결에서도 이 그리즈만 선수가 어시스트를 비롯해서 최고 평점을 기록을 했을 정도로 핵심적인 인물이 바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그리즈만 선수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 그리즈만 선수가 이번 경기 결장이 된다는 것은 알메리아에게는 굉장히 기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지금 보시는 것은 알메리아의 최근 홈 성적인데 비록 승리는 없었더라도 4무 1패를 홈에서 거두고 있습니다. 특히나 그 4무 중에서 3무가 자신들보다 훨씬 더 체급이 높은 베티스, 지로나, 빌바오를 상대로 0대0 무승부를 거뒀었기 때문에 최근에 알메리아가 홈에서만큼은 강팀을 상대로도 쉽게 패하지 않는 저력을 보여주고 있다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이번 경기 홈에서 알메리아가 은근히 끈적한 경기력을 보여줄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지금 보시는 것은 양팀의 첫 맞대결 통계인데 이 알메리아가 나쁘지 않은 통계를 보여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원정에서 비록 1대2로 패배를 당했지만 당시의 슈팅 숫자는 오히려 홈팀 아틀레티코보다 알메리아가 6개가 더 많았고 유효 슈팅 역시 알메리아가 2개 더 많았었기 때문에 은근히 아틀레티코 원정에서 나쁘지 않은 경기력을 보여줬었다는 점까지 고려한다면 이 경기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에이스 플레이메이커 그리즈만 선수의 결장 공백을 근거로 해서 알메리아의 시즌 첫 승까지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10번 경기는 승패로 갈라보실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같은 경우에는 올 시즌 홈에서 12승 1무 무패, 라리가 홈 성적 1등을 달리고 있지만 원정에서는 4승 2무 6패로 원정 성적은 8등으로 떨어지면서 확실히 원정에서 기복이 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아틀레티코라고 보시면 되겠고 특히 알메리아전 이후에 5일 뒤에 빌바오와의 구강컵 4강 2차전을 앞두고 있는 아틀레티코이기 때문에 일정 면에서도 굉장히 빡빡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주종 인테르와의 챔피언스리그 원정을 치러서 0대1로 패배를 당하면서 이탈리아 원정까지 다녀온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이기 때문에 체력 소모가 굉장히 크다는 점까지 고려를 한다면 알메리아에게도 충분히 기회가 있는 경기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11번 경기는 카디스 대 셀타비고의 경기인데 무패 투폴로 가면서 원정팀 셀타비고 사이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디스 같은 경우에는 라리가 21경기에서 10무 11패로 21경기째 승리가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나마 카디스가 홈에서는 2승 6무 4패로 원정에서의 5무 8패보다는 확실히 홈발을 받는 모습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올 시즌 라리가에서 무승부가 11번으로 두 번째로 많은 무승부를 캐고 있기 때문에 이 무자비 면모가 있는 것이 카디스고, 이미 지난 12월 셀타 원정에서도 1대1 무승부를 거두면서 최근에 셀타 상대로는 2승 3무 1패의 근소한 상대 전적의 우위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카디스 같은 경우에는 이번 경기 주전 왼쪽 측면 수비수인 피레스 선수가 경고 누적으로 결장이 되고, 주전 중앙 수비수 팔리 선수가 부상 여파로 출전 여부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이 수비적인 공백이 어느 정도 우려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무엇보다 카디스가 최근에 안 좋은 것이 이 무득점 행진이 너무나도 길다는 점인데, 라리가 5경기 연속 무득점에다가 8경기 기준으로는 7경기 무득점, 8경기에서 딱 한 골밖에 넣지 못하면서 올 시즌 라리가에서 25경기 15골, 득점력이 꼴찌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이 경기도 무득점에 그친다면 셀타비고 상대로 승리를 노리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경기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물론 카디스에는 장신 공격수 크리스 라모스라는 선수가 있지만 이 선수가 직전 셀타비고와의 맞대결에서 득점을 올린 것은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겠으나, 다만 최근에는 리그 8경기 무득점 침체에 빠져 있기 때문에 확실히 카디스가 빈공을 보여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물론 셀타비고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흐름이 그렇게까지 좋지 못하지만 확실히 카디스보다는 한 방을 노려볼 수 있는 공격 자원이 많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베테랑 공격수 아스파스 선수가 직전 바르셀로나전에서 득점포를 가동을 하면서 최근에 리그 6경기 3골 1도움을 기록을 했고, 장신 공격수 라르센이 리그 9경기에서 4골 2도움을 기록을 하면서 확실히 카디스보다는 득점력적인 측면이 낮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통계적으로도 봤을 때 오히려 셀타비고 같은 경우에는 원정에서 홈보다 득점이 딱 2배가 증가가 되기 때문에 충분히 카디스를 상대로 득점을 할 가능성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카디스는 수비적인 약점이 카운터 어택, 역습에 의한 실점이 6골로 라리가에서 가장 많은 역습 실점을 당하는 팀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 공교롭게도 셀타비고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카운터 어택, 역습에 의한 득점이 5골로 라리가에서 두 번째로 많은 역습 득점을 보여주고 있는 팀이기 때문에 역습 실점이 가장 많은 카디스를 상대로 셀타비고의 강력한 역습이 통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RC 셀타비고 사이드라고 보여지고, 제가 무승부까지 바치는 이유는 카디스가 최근에 셀타비고 상대로 상대 전적이 괜찮았다는 점, 라리가 최다 무자비 2등 면모가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 경기는 무승부를 바치면서 무패 투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2번 경기는 울버햄튼 대 셰필드 유나이티드의 경기인데 울버햄튼의 단통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독식을 노려보실 분들은 승패로 갈라보실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변피까지 굳이 추천을 드리는 이유는 전술 상승과 관련이 있는데, 지금 보시는 것은 양 팀의 올 시즌 1차전 맞대결에서 셰필드가 승리를 거뒀을 때의 통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당시에도 울버햄튼이 셰필드 원정에서 점유율을 62%나 가져가면서 오히려 울버햄튼이 주도적인 경기 운영을 했음에도 셰필드에게 충격적인 패배를 당했었는데, 이 울버햄튼이라는 팀의 특성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울버햄튼 같은 경우에는 자신들이 점유율을 높게 가져가면서 주도적이고 느린 지공 형태의 공격을 잘하는 팀이 아니라 상대에게 점유율을 내주고 황희찬, 네투, 쿠냐같이 빠르고 직선적으로 뒷공간을 침투할 수 있는 공격자들을 앞세운 역습 한방이 날카로운 팀이기 때문에 이 울버햄튼 같은 경우에는 점유율을 자신들이 높게 가져가는 구도가 형성이 되면 자신들의 강점이라고 할 수 있는 선수비 후 역습이 살아나지 않으면서 은근히 고전하는 그림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그러한 장면이 지난 셰필드 원정에서 드러나면서 1대2로 패배를 당했었기 때문에
때문에 이 경기 역시 울버햄튼의 홈 경기라는 점에서 울버햄튼이 점유율을 높게 가져가는 구도가 형성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선수비 후 역습에 특화가 되어 있는 울버햄튼 입장으로서는 은근히 답답한 경기력을 보여줄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주전 공격수 마테우스 쿠냐 선수가 최근에 부상으로 빠져있는 울버햄튼이기 때문에 그러한 공격 공백까지 느껴질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울버햄튼 같은 경우에는 역습뿐만 아니라 올 시즌 세트피스 득점이 10골로 네 번째로 많은 팀인데 셰필드 같은 경우에는 세트피스 실점이 9골로 네 번째로 많은 팀이기 때문에 여전히 울버햄튼이 좋은 경기력을 보여줄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이 셰필드가 공격수 아처와 브레레톤이 모두 부상 여부로 출전 여부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이 두 선수가 만약에 결정이 된다면 굉장한 빈공을 보여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또한 셰필드 같은 경우에는 직전 경기 수비수 홀게이트 선수가 퇴장 징계로 결정이 되기 때문에 이번 경기 수비적인 공백이 느껴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12번 경기는 울버햄튼이 단통 승리로 가는데 울버햄튼이 점유율을 높게 가져가는 구도가 형성이 되면서 전술 상승 쪽으로 울버햄튼이 선수비 후 역습을 가져가지 못하는 구도가 나오게 된다면 이 경기는 셰필드 쪽 이변까지 노려볼 수 있는 경기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독식 픽으로는 승패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번 경기는 베티스 대 빌바오의 경기인데 무패 투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단통 픽으로는 베티스의 단통 패배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베티스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스코 선수가 부상으로 이탈이 되면서 공격력에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최근 7경기 빌바오 상대로 2승 3무 2패 팽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라리가에서 올 시즌 무승부가 12번으로 최다 무자비 1등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베티스이기 때문에 이 무승부가 한계치로 보여지는 경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중에 크로아티아 디나모 자그레브 원정을 다녀왔기 때문에 체력 누수까지 있는 베티스이고 무엇보다 주중에 유럽 대항전 이후에 치른 라리가 경기 성적이 1승 6무로 주중에 유로파 혹은 컨퍼런스 리그를 치른 이후에는 주말 라리가 경기에서 무승부가 상당히 많았었다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이번 경기도 무승부 구미가 당기는 매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무엇보다 베티스가 안 좋은 것이 핵심 플레이메이커 이스코 선수와 더불어서 이 베스트 11의 5명이 현재 경고 누적 혹은 부상으로 결장이 되는 베티스이기 때문에 이번 경기 전력 누수가 상당히 심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물론 베티스가 홈에서는 6승 6무 1패로 홈발을 받는 팀이고 최근 빌바오 상대로 굉장히 팽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대 전적이 있기 때문에 무승부 정도는 충분히 받쳐볼 수 있는 경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빌바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모든 대회 21경기에서 16승 5무 1패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빌바오도 원정에서는 기복이 상당히 심한데 특히나 원정에서는 홈보다 득점력이 현저히 줄어드는 약점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홈에서는 34골이나 넣고 있는 빌바오이지만 원정에서는 11골 득점에 그치고 있는 빌바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라리가 원정 경기 성적을 보시면 6경기에서 1승 4무 1패를 보여주고 있는 빌바오이고 특히나 최근에 원정에서 2연속 무승부를 거뒀는데 그 상대가 카디스, 알메리아 같이 강등권 팀을 상대로 0대0 무승부에 그쳤던 빌바오이기 때문에 확실히 빌바오가 원정에서는 공격력, 골 결정력이 상당히 기복이 심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양 팀의 올 시즌 첫 맞대결이 무승부로 끝이 났었지만 당시에 빌바오가 홈에서 압도적인 경기 운영을 했었기 때문에 최근에 베티스의 핵심 자원들의 이탈과 더불어서 골 결정력이 떨어져 있다는 점, 반대로 빌바오 같은 경우에는 경기력 자체가 상당히 좋다는 점에서 빌바오의 승리를 가져가면서 그래도 베티스 특유의 홈발과 탄탄한 수비력 그리고 라리가 최다 무자비 1등 면모를 고려한다면 무승부까지 받쳐볼 수 있는 경기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 경기는 14번 경기로 들어온 라스팔마스 대 오사수나의 경기입니다. 저는 라스팔마스의 단통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투폴 추천으로는 승패로 갈라보실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라스팔마스가 직전 아틀레티코 원정에서 0대5로 대패를 당하면서 이 상승세가 한풀 꺾였지만 최근에 오사수나 상대로는 홈에서 2연승, 그리고 지난 11월달 오사수나 원정에서도 1대1 무승부를 거두면서 확실히 오사수나 상대로는 패하지 않는 모습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올 시즌 라스팔마스가 홈발을 받는 팀인데 홈에서 6승 3무 3패 굉장히 좋은 성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 홈에서는 바르셀로나 그리고 레알 마드리드에게 한 골 차로 패배를 한 것을 제외하면 홈 성적이 4승 1무였을 정도로 확실히 홈발을 받는 것이 바로 라스팔마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라스팔마스가 올 시즌 25경기 25실점으로 최소 실점 공동 3위 탄탄한 수비력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중심에는 주전 골키퍼 바에스 선수의 좋은 선방 능력이 있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지난 경기에서 무려 바에스 골키퍼가 5실점을 당했기 때문에 평점이 조금은 낮아진 것은 아쉽지만 그래도 주전 골키퍼 바에스 선수가 기본적으로 선방 능력이 뛰어난 선수이기 때문에 좋은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이 오사수나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2연승의 상승세를 달리고 있습니다. 직전 카디스와의 홈경기에서 2대0으로 승리를 거뒀고 이 주포 장신 공격수인 부디미르 선수가 올 시즌 리그 13골, 최근에 리그 2경기 연속골 3골을 넣어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지난 라스팔마스와의 1차전에서도 이 부디미르 선수가 득점을 올렸었던 좋은 기억이 있기 때문에 최근에 골 감각이 괜찮은 부디미르 선수가 라스팔마스 상대로 킬러 면모를 보여준다면 오사수나에게도 충분히 기회가 있는 경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제가 라스팔마스 승리 쪽으로 가는 이유는 오사수나가 이번 경기 중앙 수비수 다비드 가르시아 선수가 경고 누적으로 결정이 되고 주전 측면 수비수인 빼냐 선수 역시 부상 여파로 결장 중이기 때문에 수비적인 공백이 우려가 되는 오사수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오사수나 같은 경우에는 세트피스 득점이 9골로 현재 라리가에서 가장 많은 세트피스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 라스팔마스 같은 경우에는 세트피스 실점이 4골로 최소 실점 공동 4등으로 나쁘지 않은 세트피스 수비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오사수나 상대로 세트피스로만 실점을 하지 않는다면 라스팔마스 특유의 홈발이 나오면서 충분히 해볼 만한 경기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오사수나가 주포 공격수 부디미르 선수의 골 감각이 좋다는 점과 이 부디미르 선수가 이번 시즌 라스팔마스 상대로 득점포를 기록을 했었다는 점, 오사수나도 최근에 2연승의 상승세를 탔다는 점에서 투폴 추천으로는 승패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느낌적으로 무승부 구미가 가장 당기는 매치라고 볼 수 있겠지만 제가 무승부를 배제를 하는 이유는 현재 승무패 8회차, 9회차, 10회차 3회 연속으로 마지막 14번 경기에서 4회 연속으로 14번에서 무승부가 나올 가능성은 굉장히 떨어져 보이기 때문에 그러한 패턴적인 측면까지 고려를 해서 투폴 추천으로는 승패를 추천드리면서 14번 경기는 라스팔마스의 단통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16억이 이월된 축구토토 승무패 11회차 현미경 분석 1부와 2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시는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풋볼살롱 채널에 크나큰 힘이 됩니다. 구독 버튼 옆에 종 모양의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그 누구보다 빠르게 양질의 축구 승무패 프로토 관련 분석 컨텐츠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풋볼살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